파리올림픽 보고 네, 계신가요? 안세영 저는 선수, 예. 그 테니스만 봤습니다. 테니스 네. 좋아하시니까. 네, 테니스 좋아해요. 조코비치 선수가 우승했잖아요. 예, 대단하던데요, 네. 진짜. 페더러, 나달을 이 3인 체제였잖아요. 뭐 그죠, 3명이 그죠. 뭐 비슷하다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데 네. 조코비치가 이번에 금메달 따면서 논란을 다 잠재웠어요. 맞아요. 확고한 1위로 네. 올라섰는데 저희가 이제 테니스가 아니라 배드민턴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어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요. 금메달을 따자마자 내 목소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 말하고 싶다면서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하는, 규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회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선 해당 내용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잖아요. 우리가 배드민턴 예전에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가 네, 이용대 선수. 예. 네, 이용대 선수가 했다가 뭐 1년 정도 자격 정지를 받았던 걸로 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축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운동 자체가 협회가 굉장한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네.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엘리트 체육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엘리트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걸로 해갖고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시키고 그거밖에 안 시키고 예. 하는 그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고 한데 이게 엘리트 체육이다 보니까 협회의 힘도 크고 그렇죠. 근데 협회는 뭐 사실 그냥 뭐 운동 쪽에 있었던 재벌이라던가 정치권에 연결된 사람이었다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좀 고위직으로 들어가면서 들어오죠. 예. 힘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골마 터지는 문제인데 또 네. 이런 협회도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협회에서 하는 뭐 선수 역량 강화 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다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를 정확하게 딱 내실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을 보면은 예.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남겨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 사람들이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래갖고 뭐 어디다가 용역을 준다던가 자기가 친한 업체에다가 예.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뒤로 나눠 먹기 뭐 몇 대 몇 이렇게 하자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되게 많은데 이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선수들한테 사용된 예산은 많다고 발표를 했으나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어떤 선수 선발에 대한 공정성 문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뭐 양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전에 국가대표였고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조차도 국대 선발전에서의 성적이 안 좋으면 탈락하죠. 탈락하게 돼 있는 어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저 뭐 안산 선수도 그렇고요. 네, 그죠.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불공정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의 입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협회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훈련해 온 선수가 그렇죠. 금메달을 따고 나서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 그러고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 뭐 징계를 받았죠. 내부 고발자의 그렇죠.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건 충분히 한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권성동 의원께서도 이번에 문체부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감사를 해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심지어 용산에서도 네. 윤 대통령이 안세영 선수의 폭로 내용을 인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협회 진상조사 문체부를 통해서 하게 할 것이고 문체부도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진상조사 나설 것이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제히 뭐라 말했냐면은 너무 안타까웠다. 아니 저 어린 선수가 세계 정상에 올라서 가장 본인 인생에서 가장 기쁜 그 순간에 본인의 행복과 기쁨보다는 협회의 문제를 지적했겠느냐. 오죽하면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를 지적했겠느냐. 세계 정상에 오른 그 순간에 이러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랑 윤상현 의원 코멘트를 보면은 대한민국 모든 협회, 그러니까 양궁협회를 제외하고 양궁협회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말했더라고요. 네네. 양궁협회는 정말 체계적이다. 그리고 다른 협회들이 양궁협회를 본받아야 한다.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다 모든
협회들이 본받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근데 협회 주장을 들여다보면요. 협회 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한의사도 보내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세영 같은 탑급 선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나 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협회가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협회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지금 딱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그 협회 주장에서.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지금 안세영 같은 탑급 선수에게는 이게 좀 약간 간의 만족스럽지 기별도 않나 안 가는 봐. 것 예,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우리한테 만족하는데 안세영 같이 좀 급이 높고 그래서 자기가 기고만장한 선수들은 뭐야, 나를 왜 VIP로 대우를 안 해줘? 이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 있게끔 협회에서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협회가 좀 정상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예. 그렇다면은 뭐 협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뭐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예.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협회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선수를 뭔가 이 선수가 급이 높기 때문에 탑급, 예.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다 얘한테는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질 수 있게 발언을 한 거는 예. 사실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적절한 책임 발언은 아니고. 전가로도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책임 전가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배드민턴 협회 반응을 보고 축구 협회를 떠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구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같이 하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축구 협회 사태는 좀 아시나요? 축구협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사실 축구에 제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죠. 예. 축구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외국 감독 한다 그러다가 못 데려와가지고 홍명보한테 뒤집어 쓴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협회를 전반적으로 배드민턴 협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선수는 이코노미, 임원은 비즈니스. 자, 배드민턴 협회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문체부가 안세영 발언 관련해서 올림픽 직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다는 거죠. 사실관계 파악하고 진상조사 나설 것이라 했는데요. 우리나라 문제 많은 협회들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빙상연맹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약간 욕설, 네. 그런 연맹으로 불리고 있고, 또 배드민턴 협회, 축구협회 빼놓을 수 없죠. 축구협회 등등 굉장히 논란이 많은 협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체육계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 성적을 너무 잘 내가지고 저는 약간 대한체육회가 본인들이 잘나서 호성적이 나온 걸로 착각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지금 여론을 보니까 국민들은 협회 너네가 잘나서 선수들이 성적을 잘 낸 게 아니라 선수들이 이 정도로 뛰어가는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 너네가 좀만 더 잘했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1.5배, 2배 더 많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반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우리나라 체육계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을 좀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이게 협회가 없애야 된다? 협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 양궁협회가 좀 비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거지. 그게 협회라는 게 있고 예. 뭔가 자기들이 뭔가를 핸들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은 예. 이게 결국 슈킹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거든. 5명만 모여도 2명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많이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처럼 어릴 때부터 선수 엘리트 과정을 밟아갖고 선수 양성을 해갖고 나온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다 자기가 할 일 하면서 그냥 생활체육으로 하다가 맞아요, 소질이 생활체육. 있어갖고 예.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일본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저도 야구선수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야구부부터 해갖고 이제 엘리트 저도 코스를 들어갔던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피넛보이라고 네. 거의 야구장에서 땅콩 파는 애가 네. 소질이 있어서 메이저리그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땅콩 팔다가? 네. 오. 땅콩 파는 애가 야구를 근데 원래 그냥 자기 혼자서 하다가 예.
야구장에서 또 땅콩을 파니까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다가 메이저리그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 사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정말 오히려 운동 신경이 있는 사람들, 소질이 있는 애들한테 더 어떤 계단 허물이 장벽이 낮아진다고 보거든요. 진입장벽이 네.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운동을 돈 많이 치려면. 들죠. 예. 네. 저도 야구부 생활할 때 한 달에 한 90만 원씩 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10년도 더 되잖아요. 그래서 15년? 2014년이니까 2014년 전에 14년 전, 예. 14년 전에 9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한 달에 90만 예. 원씩 야구부에다가 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야구부 생활을 할 때. 예. 근데 이게 어려운 친구들 그래갖고 실제로 제 야구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저희 학교가 뭐 보육원에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많이 그런 집안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좀 받아주고 그리고 또 약간 좀 그 비행 청소년들 예. 좀 막 담배 피고 그런 친구들이 운동부에 이제 강제로 들여보내갖고 개가 천선해라. 아. 너 좀 한번 사람 되라. 호되게 당해봐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꿈도 못 꾸거든요. 네. 그런 집안 환경이 그쵸, 어렵거나 예. 하면은 운동 선수를 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엘리트 체육을 허무는 것이 생활체육 많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장벽도 낮아지고 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월드컵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월드컵에서도 아이슬란드에서는 그때 한번 화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게 마트에서 일하는 캐셔가 축구 선수로 월드컵에 나온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유럽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에는 마트에서 아니면은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대회 기간에 잠깐 운동 바짝 해가지고 훈련해서 세계적인 무대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때 유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월드컵이 아니라 유로라는 대회였는데 성적 잘 냈어요. 16강 진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판이 그만큼 뭐 더 거세지는 것이 사실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협회가 잘못이다. 이런 거고 그리고 엘리트 체육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본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트 체육 이런 시스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이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 안세영 선수의 이런 기사, 작심 비판 기사에 보니까 많은 대다수는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데 일부 목소리는 아니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에서 받을 거 다 받고 누려놓고 왜 이제 와서 뒤통수 치냐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기사를 제가 보니까 진짜 이미 몇 년 전부터 터뜨리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만류했대요. 너 파리올림픽 금메달 따고 우리 그때 다 터뜨리자. 좀만 참아라. 일단 성적 내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참자. 이래서 꾹 참다가 참고 금메달 따고 터뜨린 거예요. 본인의 목소리가 가장 힘이 실릴 때 터뜨린 건데 그래서 해당 내용들 전하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문체부에서도 나서고 대통령실도 나설 예정이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다 나서면서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축구협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각종 협회들 긴장해야 될 겁니다. 장미란 차관이 아주 그냥 제대로 갈고 있더라고요. 네. 칼을 갈고 있어서 아마 조금 더 감사 진행되고 이러면은 한 번에 바뀌긴 어렵겠지만은 이 대한민국 체육계가 좀 네. 정상화가 되는 그런 소식이 오지 않을까 싶고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